이렇게 양식물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 결혼을 미뤘던 예비 부부들이 식장으로 몰리면서 결혼식장 잡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예식장 잡기가 이렇게 힘들 정도로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은데 혼인하는 건수는 지난 4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루는 커플들이 많다는 얘기일 텐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위장미혼.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를 일컫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결혼 반지까진 좋은데 법적 부부가 되는 건 부담스러운 이유 뭘까요? 꽤 많은 신혼부부들이 법적 부부가 되는 순간 손해보는 게 많아 신고를 주저한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당장 내 집 마련하는데 불리해집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 청약에 있어선 그야말로 옛말입니다. 부부가 되는 순간 기회가 반으로 줄기 때문입니다. 기혼보다는 미혼이 주택 청약에 더 유리하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백지장은 각자 들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미혼을 유지하면서 두 사람이 세대 분리가 돼 있다면 각자 청약을 넣을 수 있지만 부부가 되면 둘 중 한 사람만 세대주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만 가능해집니다. 청약 기회가 반으로 줄어드니 당첨 가능성도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요즘 신혼부부 중에 맞벌이 많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맞벌이에겐 특별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져볼까요? 특별공급 조건엔 월소득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벌이 도시 근로자의 경우 월소득이 3인 이하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인 846만 원보다 적어야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 꽤 높죠? 외벌이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려는 의도겠죠. 하지만 맞벌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소득 기준이 곱하기 2가 아니라 플러스 65만 원입니다. 둘이 합쳐 911만 원보다 많이 벌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00만 원씩 버는 커플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 기준 846만 원이 적용돼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부부가 된다면 기준점인 911만 원을 넘기게 되면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대출도 비슷합니다. 1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 무주택 세대주에게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입니다. 미혼인 단독 세대주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부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부부가 월급이 같다고 치면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2배로 늘어나지만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미혼일 때와 같거나 최대 1,000만 원 늘 뿐입니다. 각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두 사람이 법적 부부가 되는 순간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34살 이하 세대주에게 전세보증금을 2억까지 저리로 대출해 주는데요. 청년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연 5천만 원 이하, 신혼 가구는 연 6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마저도 자녀가 없으면 1,000만 원 줄어 신혼부부나 1인 가구나 똑같이 연 5천만 원 이하입니다. 통계청이 작년 말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기준 신혼부부 중 맞벌이 비율은 54.9%를 기록했습니다. 6년 전보다 12% 늘었는데요. 이렇게 맞벌이 가정이 점점 늘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 상황에서 혜택은커녕 상대적 불리함이 있으니 불만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비판 여론이 세지자 정부는 급한 대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디딤돌 버팀목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1,500만 원씩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초저금리로 최대 1억 원을 대출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 제도를 두고도 말이 나옵니다. 미혼의 소득 요건은 3,500만 원 이하인데 부부 합산 5천만 원 이하라서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가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모두 수당 한 푼 받지 않고 최저임금만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녀가 결혼을 한다면 이 대출 상품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이 나올만 하죠? 소득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연 2,200만 원이고 맞벌이 부부는 연 3,800만 원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남녀 두 사람이 결혼하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4,800만 원 정도로 기준점을 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결혼 페널티라는 말 이제는 익숙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위장미혼을 조장하는 정책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혼인 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출산율은 역대 최저로 한명선까지 무너졌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대출받고 집 사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인구 절벽 앞에 서 있는 지금 정부 정책이 위장미혼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선 곤란합니다. YTN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뉴스 속보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휴대폰에서 YTN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늘 저희 YTN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